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이번 주 4일 내내 밀리고 있습니다. 최근 금요일마다 시장이 좋았어서 오늘은 반등 나와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조정이 이어집니다. 아직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스피가 더 크게 밀렸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이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좀 주가가 밀리고 반도체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눌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코스닥은 0.37%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죠. 오늘 두 분과 함께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태근 팀장 그리고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실적 그리고 LG 엔솔의 실적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만나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일단 삼성전자입니다. 모두들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대했는데 그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예상보다는 좋았지만 14년 만에 영업이익 최저를 기록을 한 거죠. 근데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난번에는 감산하겠다고도 말하고 외국인 매수도 들어와서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딱히 감산 얘기도 없고 양매도가 나와서 더 밀리는 걸까요? 그런 반도체 업황도 있겠지만 일단은 시장이 강하게 눌리고 있다 보니까 이게 기술주들 위주로 간밤에 이제 나스닥 시장도 좀 눌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약간의 좀 부담감들 또 이제 만약에 금리에 대한 지금 사실상 고용도 되게 좋게 또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금리에 대해서 두 번이나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에 따른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고점 랠리를 보였었던 미국의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약간의 좀 차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좀 부담감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고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정말 오랜 기간 계속 사오다가 오늘 좀 매도가 나왔거든요. 네.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좀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이 시장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고 있고 특히나 선물 계약이 계속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누적으로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 부분 반도체 쪽에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상반기에 거의 13조 이상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좀 일부 차익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약간의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오늘 잠정 실적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워낙 증권가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뷰 자체가 굉장히 극과 극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선방을 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은 이제 본 실적을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정 실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이런 실적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엔 본 실적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재고 감산이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들이 어떻게 또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부분들에서의 좀 확인을 해보고 나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나 반도체 쪽이 빠진 거는 약간의 이제 지수의 눌림 현상들 그리고 단기 차익 실현과 또 기술주들이 부담이 되는 금리 인상 기조들이 사실상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직은 숫자만 나온 거고 어디서 영업이익이 줄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더 불확실성에 좀 밀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LG그룹주도 실적이 나왔잖아요. LG전자, LG엔솔도 나쁘지 않았는데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약간 조정을 받았어요. 워낙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서 오늘의 실적이 좋은 게 감흥이 없는 거다. 저한테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방송 전에. 그런 이유일까요? 우리 방송 전에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약속하고 틀리잖아요, 이러면. LG엔솔 실적이 나와가지고 어쩔 수 네.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시장 영향이라고 핑계를 대셔도 된다라고 봐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LG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LG에너솔도 마찬가지로 봐야 되고요. 일단 저 삼성전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삼성전자 얘기 먼저 할게요. 네. 하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부분이 예상외로 그냥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이번에 KB증권만 유일하게 9천억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리포트를 살펴보게 되면은 반도체 출하량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추측건데 아마 KB증권의 리포트가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단순히 그 KB증권 리포트에 있는 반도체 출하량 증가 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일단 이 2분기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어떤 변화들이 좀 있었냐면은 DDR5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현물가입니다. 현물가가 아시겠지만은 5월 달부터 이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그리고 재고 문제가 됐었던 DDR4 같은 경우에도 6월 들어서 거의 바닥을 다진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실적이 예상치보다 나은 부분을 또 보여줬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주요 거래처로 쪽으로 이제 납품하는 납품 가격도 인상하는 쪽으로 이제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해 봤을 때 2분기 때 나쁘지 않았던 출하량이 나왔었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예상보다 좀 더 괜찮은 실적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반도체 스마트폰 아니면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면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스마트폰 부분이거든요. 네. 스마트폰 부분은 어차피 신제품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신제품 효과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쪽밖에 얘기할 게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뭐 삼성전자가 지금 HBM DRAM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DDR5 쪽하고 이쪽밖에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DR5 중심에서 생각보다 출하량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왜 나왔느냐. 네. 종목을 보실 때 이런 걸 보셔야 돼요. 물론 개별주로 인해 가지고 강하게 치고 하는 종목들을 논외로 하고 말씀드리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종목, 업종 그리고 시장 이슈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업종 이슈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HBM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업종 이슈보다 더 강한 게 시장 이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됐다고 좀 봐지고 이제 삼성전자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하고 LG에너지솔루션하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 아까 전에 감흥이 없다는 얘기도 저 네. 방송 전에 얘기를 드렸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상장할 때부터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실적 맞아요. 발표할 때마다 매 좋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에너지솔루션을 추천을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LG에너지솔루션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바라봐야 되는 관점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봐야 될 게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보는 게 뭐냐면은 아직까지 퍼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퍼의 함정에 좀 빠져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더 좋아져가지고 이 퍼라는 게 조금 이제 나중에서 10배든 뭐 20배든 낮아지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는 실적이 더 이상 좋아질 게, 그러니까 실적 개선폭입니다. 사상세대 매출 이렇게 아니고요. 실적 개선폭을 봤을 때 지금처럼 만약 200%가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아마 저 퍼로 간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좋은 예가 되고 있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고퍼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100만 원 돌파가 못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좀 더 해도 되죠. 네.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환영합니다. 예. 누가 말을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네. 뭐 누가 하지 마, 그랬을까요?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아니, 제가 반말했는데 죄송해요. 네. 하지 마요. 근데 그 LG전자는 실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적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장 사업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 얘기 나오는데 그 전장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시장에서 주목을 했을 때 아마 주가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게 되면 참 뜬금없지만 5월 30일 날 보게 되면 LG전자가 갑자기 10% 상승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전장 관련 리포트가 되게 많이 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물론 실적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의 우선순위를 보게 된다라면은 실적보다는 어찌 보면 LG전자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쪽으로 이제 우리가 강력하게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아마 LG전자 주가는 물론 지금 현재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발목을 잡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올라가는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저희가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준비를 못 하셨는데도 청산 뉴스처럼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역시 든든한 우리 두 분입니다. 저희 두 번째 키워드는 건설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 최근의 흐름이 안 그래도 좋지 않은데 최근에 GS건설 건으로 인해서 악재가 나왔죠. 오늘도 좋지 못한 흐름입니다. 이 순살자의 여파, 우리 네티즌들이 참 창의적인 단어를 잘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이 GS건설의 이번 여파가 건설 섹터 전체로 이어지게 될까요? 사실상 뭐 이 이슈가 뭐 무조건 퍼진다라기보다는 국내 건설 경기에는 약간의 좀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 국내 부동산 주택 경기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데 이제 대기업들의 연간 목표치 목표치가 8만 8천 세대인데 사실상 상반기까지 주택 공급량이 1만 9천 세대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들이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이고 이게 또 8월 달까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또 결과가 나오면서 GS건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전일에 8월 달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국내에서의 부정적인 기조들이 좀 나타날 확률들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뭐 건축비 상승이라든지 뭐 그 부동산 금융 시장에 대한 냉각들 사실상 요즘에 이제 법원 가서 보시면 경매물건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들 자체가 사실상 신축에 대한 이런 부분들, 분양에 대한 좋은 분위기들을 끌어내기가 약간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형사들의 이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국내 주택 부분에서 약 한 50% 정도, 40에서 한 5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간 주택 공급량이 상당히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실적이 유지가 됐는데 지금은 뭐 앞서 말씀 순살자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 뭐 연이어서 발생을 한 상황이었고 그런 것들이 사실상 국내 경기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건설 섹터를 좀 리포트들을 읽어보시면 하반기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 수주들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느냐가 결국엔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기존에 이런 해외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라든지 뭐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가장 또 큰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삼성 엔지니어링의 차트 흐름과 뭐 이제 GS건설이라든지 일반적인 이런 대표적인 건설사들의 주가 위치를 보시면 정말 정반대거든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그래도 좀 나름대로 주가의 위치는 상당히 높게 형성이 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매출 비중의 캐파에 따라서 건설사들도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 모멘텀별로 좀 차별화돼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제 이 건설업 쪽에서 자재 쪽에서는 이번에 화생법이라든지 건축법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단울 소재라든지 관련된 수요는 많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업이 대표적으로 SY라는 종목인데 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이런 뭐 데크플레이트에 대한 이런 수요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또 따로 좀 선별해서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섹터를 전부 다 안 좋게 보시기보다는 이 요건과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르게 보셔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건설주가 저평가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해외 수주가 좀 활발히 이뤄진다면은 그때는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주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세 번째로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스레드인데요. 인스타그램처럼 메타가 개발한 SNS입니다. 국내장은 관련주 찾기 한창입니다. 오늘도 와이즈버즈가 상한가, 모비데이즈, 비트나인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스레드 아시죠, 팀장님? 몰라요. 모릅니까? 가입 안 해보셨어요? 저 다운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깔면은 인스타그램 아이디 밑에 네. 몇 번째 가입자라고 뜨더라고요.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네. 팀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팀장님이 가입할 때쯤이면 한 2억 번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관련주들이 사실 테마성으로 뜨긴 했지만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네. 더 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단기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이게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 네. 연초에 이제 챗GPT 얘기 나오게 되면서 그때 막 트렌드 확 밀어가지고 네. 분위기 확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스레드가 그런 식의 분위기를 오늘 만약에 만들었다라면은 이건 무조건 따라잡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 뭐 오늘 나스미디어라든지 와이즈버즈라든지 네. 모비데이라든지 일부 종목에만 이렇게 테마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개별 종목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원초에 있었던 뭐 챗GPT처럼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테마는 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시장도 안 좋았고 그리고 종목별 등락현황 보게 되면은 마감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락 종목이 1098 종목이거든요. 네. 1100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이슈가 나타나다 보니까 수급적인 쏠림 현상에 의해서 뭐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이런 뭐 인스타라든지 그리고 뭐 트위터라든지 이런 플랫폼이 있는 것처럼 어찌 네. 보면은 이게 챗GPT처럼 새로운 영역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어떤 플랫폼의 어떤 연장선상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단기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떤 새로운 호기심?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새로운 호기심에 의한 어떤 주가 상승? 뭐 좀 그렇게 좀 평가를 하다 보니까 뭐 바로 꺾이지는 않겠지만은 이게 추세적으로 뭐 챗GPT처럼 추세로 간다? 뭐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데니님도 챗GPT 처음 나올 때도 그랬어요. 긴가민가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단기로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강했던 와이즈버즈를 잡아야 할지 아니면 밑에 네. 단에 있는 다른 덜 간 종목들을 잡아야 할까요? 대장은 있잖아요. 무슨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센 놈이 대장이거든요.
개를 잡는 게 맞아요. 아, 와이즈버즈. 네. 그래서 수익이 날 확률은 그게 제일 높아요. 아하. 그 오늘 나스미에도 마찬가지 와이즈버즈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 온라인 광고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이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그 이유 때문에 어쨌든 상한가 가면서 대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물론 상한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잡느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네. 이게 만약에 조정을 주고 시세를 더 가게 된다? 그러면 와이즈버즈를 보는 게 맞습니다.